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예,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태풍이 일본으로 상륙을 하면서 부산에도 어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이제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아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9월 20일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을이 이제 와야 되겠죠. 절기상으로도 충분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골드 실버 시장은 어제 뉴욕장과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 거의 보합입니다. 보합. 예, 어제 장과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저녁부터죠. 오늘 화요일부터 FMC 회의를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21일 날 끝나고 21일 날 한국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파울연준 의장의 연설로서 아마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 FOMC 회의는 뭐 간단합니다. 결론이 이제 0.5% 50bp는 이미 물 건너갔고 0.75bp냐 아니면 bp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뭐 아직까지는 0.75% 75bp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제 1% 100pp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다. 만약에 0.75% 75bp의 금리 인상이 있다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아마 시장은 반등할 겁니다. 이미 0.75%의 금리 인상이 시장은 이미 그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뭐 1% 100pp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오히려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FOMC 회의가 완전히 끝나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기까지는 시장은 계속 출렁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문제 한번 점검하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 1트로이 온스당 1674불 39센트, 1g당 53불 83센트, 1kg당 53,832불 85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가 32만 3천원, 내가 팔 때가 29만 5,5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570만 8천원, 8,570만 8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를 보겠습니다. 실버 1트로이 온스당 19불 49센트, 19불 49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가 3,850원, 내가 팔 때가 3,13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06만 3천원, 106만 3천원에 실버 1kg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돼. 자,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실버 차트인데 어제가 빨간 차트, 어제 빨간 차트가 어제 거죠. 오늘 아시아장 열렸지만 뭐 어제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골드 역시도 어제와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 FOMC 회의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뭐 특별한 등락은 있을 겁니다. 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그 뉴욕 증시가 막판에 반등을 했습니다. 막판에 소폭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뭐 중반까지 점심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점심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반등을 해서 증시가 상승을 했다.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달러 지수도 살짝 꺾였습니다. 지금 흐름이 109.343, 109.343인데 살짝 꺾였지만 달러는 굉장한 강세다. 여기에 유로화가 오히려 바짝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이제 어제 장례식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유럽 쪽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소폭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소폭 반등하면서 달러는 또 소폭 하락을 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런 형태를 못 봤죠. 실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실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 지금 보합세죠. 골드는 엄청난 이제 등락이 있었지만 실버는 지금 현재 박스권 보합세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미국채 수익률이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장중에는 3.560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체크해 보니까 3.483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원 환율이 오늘 아침 1389원, 어제부터 또 한 2원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19,700, 19,478불인데, 비트코인이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1366불인데, 크게 힘을 못 쓰고 있고, 비트코인도 1800불대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900, 지금 현재 1900, 19,427불이네요. 18,000불, 18,400불대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반등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시장이 어쨌든 뭐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와야 뭔가 전환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자, 제가 조금 전에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국제 수익률인데 장중에는 3.560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한다고 지금 뭐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011년 이후에 최고 상승을 지금 보였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서 이제 내년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초에 3월 달까지 어떻게 이 스케줄을 맞춰서 금리를 인상하면 그 맨 처음에는 3.5%에서 3.75% 했다가 지금은 4%에서 4.25%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발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과연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골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결과적으로 골드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거기에다가 강달러를 얹었기 때문에 더 골드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카톡으로 상담이 들어온 것은 지금 골드가 저점인데 지금 매수를 슬슬 시작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 들어온 분이 있는데 지금은 더 관망해야 됩니다. 골드는 계속 금리가 인상될 것이고 금리가 인상한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지금 달러가 강세가 지금 뭐 달러 강세를 누를 게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골드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골드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골드는 관망세다. 뭐, 오히려 골드 투자할 것 같으면 지금 실버에 투자하시라.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의 9월달 주택시장 지수가 9개월 동안 계속 하락입니다. 주택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깔아앉고 있다. 역시 우리 저 한국에는 이제 안전자산 기준을 하면 뭐 그 부동산을 먼저 치기 때문에 부동산에 상당히 연말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가 선거 때문에 물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다 지어라. 그럼 미국의 혜택을 어, 준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또 외부에 있는 걸 외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을 불러들이고 심지어는 한국에 투자할 것도 상무부 장관이 그 회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한국에 짓지 말고 미국에 지어라 해서 뺏어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테슬라는 오히려 중국 상하이 공장에다가 증설을 했습니다. 주 2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상하이 공장을 증설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기업은 결국은 기업이라는 집단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익을, 기업의 집단하고 정치 집단하고는 완전히 상각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의 공장을 짓고 증설하자라고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다가 공장을 창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화랑세다. 왜 화랑세냐? 미국의 10대 도시에서 도시권 사무실 점유율이 이 팬데믹 이후에 최고로 올라갔다. 즉 사무실을 많이 오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게도 많이 오픈. 그만큼 미국 경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큰 돈 만지는 데가 미국이고 그다음 러시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전선에 러시아 쪽 전선에 상당히 내부 분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는 안 됐지만 제가 받고 있는 정보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서로 아군끼리, 러시아군끼리, 러시아 측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사끼리 충돌을 해서 지금 총격 교전, 뭐 심지어 전차까지 동원하는 이런 교전이 있었다라고 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 쪽에서 하마스를 가지고 계속 그 군수기지 지휘부를 타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러시아 병사들이 죽어나가니 러시아 병사들이 뒤로 빠진 거죠. 뒤로 빠지고 거기에 뭐 도네스크 공화국에서 차출된 이는 뭐 그런 쪽에다가 용병들만 이렇게 그 용병이 그 시즌에 있는 그 나라에서 차출한 병사들을 지휘하게끔 요런 체계를 만들어 놔놓고 순수 러시아 병사들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서로 어, 지휘권 문제라든지 또 내지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약간 어, 그 뭐 전쟁을 오래 치르다 보니까 아, 방식이라든지 또 서로 간의 교감이 잘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총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그런 내용이 지금 전달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뒤로 빠지는 그 러시아 지휘부를 타격을 해 가지고 그냥 압살시켜 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
상당히 지금 일부 남부 지역의 그 러시아의 정상적인 군인이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 있는 곳하고는 완전히 전선 분위기가 틀린다. 그렇게 지금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가 위에 동부 위쪽은 완전히 승패를 잡았는데 왜 못 밀어붙일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의아심도 있지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가 퇴각을 할 때에 그 실질적으로 그 맡았던 병사들은 그냥 총알 그냥 모든 장비 심지어는 군복까지 벗어놓고 사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걸린답니다.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은 러시아가 동부 쪽 위쪽은 거의 포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부 크림반도 쪽으로 들어가는 쪽만 지금 정규군이 들어가서 지금 사발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골드 실버 시장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내일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에 상황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장. 아무튼 FOMC 회의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된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드가 저점에 왔으니까 매수 시작할까요? 지금은 해보십시오. 그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지금 예상은 0.75% 75bp라고 한 7, 80%가 그렇게 70% 이상이 보고 있지만 물론 70% 보고는 0.75% 인상이 오면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른다.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 매파 선거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연준 위원들의 강한 그런 금리 인상, 강한 긴축 정책을 주장해 보면 1%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응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골드 실버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